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 삶을 바꾼 강의라고 하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직업으로 삼은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더 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또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죠. 기억에 남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또 특별하게 손꼽으면은 제가 고등학교,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새벽에 2년 동안 그 학생들과 같이 만나면서 공부를 한 적도 있고요. 그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여기 충북의 모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가 폴리텍에서도 한 7년 정도 강의를 했었고, 뭐 직업학교에서도 했고, 기업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제 인생에 좀 임팩트, 어떤 좀 충격, 뭘 좀 이렇게 주는 강의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전기공학에 대해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다산에듀가 왜 이런 상품 구성을 하게 되는지, 다산에듀는 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하지, 다산에듀는 왜 뭐 무료 동영상 강의를 하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꾼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북 어디에서, 옥천에서 이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직업학교 교사들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은 이제 선생님이세요. 베트남 선생님들이 한국의 초청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죠.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 두 분을 모셔놓고 시퀀스 강의, 뭐 PLC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서 배운 거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라든지 타이머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사게 되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좋은 기술은 배워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지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던져주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참 재밌게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 삶을 바꾼 강의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은 앙골라 분들이거든요. 앙골라에 있는 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작년에 2017년도에 6주 동안 무려 엄청나게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6주.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정도 같이 거의 하루 종일 지내게 되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30명 정도를 초청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약 8명 정도 학생들을 전기를 가르쳤고, 이제 옆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뭐 전자통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자동차 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가 저보다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분들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장면인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할 때는 제 교육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기라고 하는 교육은 우리가 이론도 있지만 실습도 있잖아요. 실습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미술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분명히 실습은요,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실습은 일찍 끝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실습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은 한 2시간 만에 끝내는 학생도 있는데, 어떤 학생은 4시간이 채 모자란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수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일찍 끝난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붕 떠 있는, 약간 노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휴게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상
저렇게 빨리 끝난 학생들에게 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착한 친구들은 또 도와주지만 안 그런 친구들은 그냥 자기 공부하거나 휴식하거나 뭐 놀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일찍 끝난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가서 이제 어깨 같은 걸 예를 들어 주물러 주면서 잘했어. 예를 들어 뭐 전병칠 학생 있으면 전병칠 학생 잘했어. 야, 오늘 너 되게 잘했다. 야, 오늘 너 뭐 잘했다. 야, 그럼 다른 친구들 한번 도와줘 볼래? 그래서 이렇게 좀 칭찬하는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습 수업이 있을 때 일찍 끝난 학생에게 칭찬해서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다음에 이어서 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조금 도와주게끔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스킬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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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하면 돼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방법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날도 여지없이 그런 칭찬 교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 여기 지금 보는 학생이 여러분 한 21살 정도 되는 이 학생이고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앙골라에 있는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 정도 되는 분이에요. 보통 이제 앙골라는 그 언어가 예전에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아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트레시, 꽈트로 예를 들어 그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저는 이제 포르투갈어를 못하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공무원이 영어를 포르투갈어로 그래서 2번 번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좀 어렵게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수업을 실습을 시키고 이렇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하니까 이 공무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티처, 미스터 존 이렇게 불렀었는데 잠깐 나오래요. 교실 밖으로. 무섭잖아요. 저보다 나이는 10살 훨씬 어린데 덩치가 크니까. 밖으로 이제 저를 좀 부르더니 복도로 부르더니 저한테 일종의 경고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 미스터 존, 교실에서 칭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칭찬하지 말라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건데 교실에서 칭찬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당신이 칭찬을 하게 되면 즉 수업을 빨리 끝냈다고 칭찬하거나 혼자서 개인 과제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의식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돕는 협동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즉 교실은 컴피티션 그러니까 그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to learning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칭찬을 하지 말고 가급적 공동의 과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그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경쟁은 사회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교실에서는 경쟁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에게 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주 큰 망치로 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실에서 했던 행위는 경쟁을 독려하는 행위였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사실은 저도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는 시험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행위부터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놓고 가방에다 넣고 그 다음에 친구와 사이에서 가방을 올려놓고 서로 책상을 띄우고 혼자서 문제에 몰두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을 배웠던 거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인디언이 그런 교육의 에피소드가 있었다잖아요. 서구가 아메리카 내륙을 침략한 다음에 시험을 보자라고 했더니 인디언 꼬마애들은 막 다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책상에다가 책가방 같은 걸 올려놓기에 바빴는데 너네 왜 모여있냐? 시험 볼 건데 라고 하니까 어려운 일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풀으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회사를 이기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경쟁 환경이지만 교실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돕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하는 러닝, 투 러닝,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지 서로에게 더 이익일 거죠. 단기적으로는 협의회에서는 나,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조금 더 넓게 가서는 사회,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인류에게 사실은 그것이 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고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단상이라든지 우리가 뭐 변압기 결선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이제 교육 내용인데,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러잖아요. 자,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예, 이해합니다. 라고. 근데 분명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아니면 혼자 나중에 찾아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나가서 제 동료들에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제가 불러서 이 사람을 교단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앞에 나가서 설명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단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었죠. 칠판에 문제 풀으라고 할 때 아니면 맞을 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앞에. 자, 내가 이해한 거는 지금 이 전병치리한 사람이 강의한 거를 내가 이해한 거는 이런 내용이다. 자, 이거 친구들이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앞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씩 둘이 나옵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나는 이러한 내용이야.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앞으로 나와요. 저는 지금 자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점점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업 분위기가 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 있는 교수, 교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권위적 장소가 아니라 교단이 누구나 와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정말 아주 큰 메시지를 가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업의 속도는 더뎠어요. 수업의 진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서 이 수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유튜브로 강의를 듣거나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경험일까요? 나만이 가지는 유일한 경험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양성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보고 그 중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교육일까요? 저는 이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가진 생각은 이 강의를 이 앙골라 사람들을 만나기 전과 저는 후로 사실은 좀 크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절대적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내용들이 잘못됐는지 혹은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됐는지 서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저도 부족한 게 있다면 저도 배우는 것이고 또 혹은 배우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올곧게 이해했는지 내 생각이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다르게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혹은 이럴 수도 있는 건 아닌지 서로 그런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 이런 장면들이 제가 만약에 예전에 봤다면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겠지만 지금은 이런 장면들이 지금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 삶을 바꾼 강의는 내가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로는 늘 수업이 이랬어요.
재밌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배관의 곡률 반지름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였는데 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서로 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치수도 재고 서로 계산도 같이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이 앉아 있고 저도 밑에 있고 교단에 있는 거는 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수업이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와 함께 잘 맞았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수업 중간에 이런 재밌는 사진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제 사실은 카톡 그 프로필에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지식들 혹은 저와 같이 전기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전유물 혹은 독점권을 보장받은 그런 특허 상품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더 발전이 되느냐, 제가 더 성장하는 방법은요, 제가 그것을 감추고 꽁꽁 싸매고 몇 명에게만 나눠주는 게 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기에 대한 이해들,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접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댓글로 아니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아니다, 접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아니다, 접지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의견을 줬을 때 저도 또 그 의견을 듣고 저도 또 더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가 제가 또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죠.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아니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력 개발학이라든지 이런 직업훈련 정책 같은 곳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었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와 같은 전기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기술적 동료로서 앞으로 함께 이 길을 같이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였습니다.